네,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환 소장입니다. 이 선행연구조사하는 동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큰 관심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논문을 쓰고자 할 때 선행연구조사에 대한 이론적 근거 없이 뭐 어떻게 이 논문을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하겠습니까? 연구의 방향 설정이 안 된단 말이죠. 그냥 단순하게 아이디어만으로 단순한 창의력만으로 논문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행연구조사를 어떤 이론적 배경으로 깔고 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도 이제 교수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정말 깊게 생각하고 계신 교수님들은 이 수업 시간이나 또는 이제 논문 지도 과정에서 학생들한테 선행연구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과제로도 많이 제출을 요구받는 뭐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은 선행연구조사 요령이 없단 말이죠. 어떻게 하는 줄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읽기만 하는 거지. 물론 이제 그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읽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뭐 적어도 5년, 10년 이렇게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길 거예요. 근데 벌써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들은 어느 세월에 논문 쓰고 어느 세월에 학위를 받냐 이거지. 학생 여러분들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 아주 직업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나 교수님도 이거 선행연구조사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맨땅에 삽질하듯이 그냥 막 읽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생활이라는 게 모든 것이 하다 보면 그냥 이게 요령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문도 뭐 별거 있겠습니까? 이것도 사실 요령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요령을 조금 파악해 보고자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요령 사실 뭐 또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뭐 다 돌아가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요번에도 이제 뭐 변함없이 뭔가 이 우리가 정해지지 않은 저는 진짜 이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는데 리허설이라든가 또는 연습, 뭐 사전, 예행 연습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바로 녹화해서 즉흥적으로 선행 연구를 찾아서 그 선행 연구를 한번 파악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거는 약속드립니다. 전혀 사전에 어떤 연습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해 드리냐면 사전에 연습을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써먹으려고 할 때 그 약간 이 당황스러운 부분이라든가 이게 아닌데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다 겪는데 나는 연습하고 왔기 때문에 나는 안 겪고 마치 자연스러운 듯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행 연습 안 하고 이거 편집도 안 합니다. 그냥 원테이크로 바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냥 아무거나 한번 쳐볼게요. 뭐를 쳐볼까요? 어떤 거? 그냥 요번에는 아예 그냥 대놓고 실험 연구, 우리가 흔히 뭐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다음에 효과성 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효과성으로 치면 나오거든. 뭔가 개발, 그 다음에, 효과, 이렇게 치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학술 논문은, 지금 돈 내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또 여러분들 학교로 접근하면은 무료이지만 학교하고 리스하고 계약이 돼 있으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뭐 다 원문 보기 돈 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학위 논문으로 보겠습니다. 자, 학위 논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번 밑도 끝도 없이 제일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볼게요. 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효과성.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보는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프로그램 개발. 그럼 프로그램 개발로 해야 되겠구나. 실험 연구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효과를 보는 고실험 연구 이런 거 있네요. 긍정적 탐구 모형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노인 취업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연구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풀 로직을 한번 보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박사학위 논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위 유형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실행을 한번 시켜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중간에 약간 떠듬떠듬 하거나 약간
당황스러운 표정을 좀 짓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리허설 없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요번 시간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 검증을 하는 요런 실험 연구. 요런 실험 연구는 어떤 로직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 제가 이거 왜 설명하려고 하겠습니까? 로직이 거의 똑같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그 로직을 모르니까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똑같은 로직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딱, 봅시다. 뭐를 보냐면, 여러분들이 좀 주로 많이 하려고 하는 뭐 사회과학 쪽의 프로그램 개발 효과를 본다면, 요걸 한번 볼게요.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영향 요인, 요거는 이제 근거이론적 연구니까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를 위한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그 다음에 청소년 전인 건강 향상을 위한 영성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요거 두 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전형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오현숙 박사님이 광주여대에서 2019년에 했던 요 논문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문 보기를 한번 보고 들어가면 딴 거 안 봅니다. 내용 제가 이거 뭐 잘 썼다 못 썼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로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로직을. 자, 로직을 한번 보면 일단 뭐 제목은 뭔가를 개발하고 뭐 효과를 보겠다 요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목차를 안 봐야 됩니다. 제목에서 뭔가를 개발하는구나. 그리고 효과를 보는구나. 요거 두 개만 딱 알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목차를 딱 보면 자, 여기에서 일단 큰 목차만 한번 보세요. 서론, 이론적 배경,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구성 체계를 보고, 그 다음에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에 결론 내고, 큰 목차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이런 프로그램, 제가 P라고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효과를 보겠다. 자, 그러면은 이 효과를 본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 개발된 것을 원인으로 해서 무언가에게 이 결과 변수가 되겠죠. 결과. 다른 말로 이제 종속 변수. 종속 변수한테 좀 개선이 되는 그거를 제가 긍정적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뭔가 개선을 시킬 것이다. 요런 두 가지 관점이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효과를 파악하는 관점이 하나, 합이 두 가지의 관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실험 연구예요. 어떤 그 사회과학 쪽, 물론 이제 자연과학 쪽도 이런 케이스들이 많고, 이게 전형적인 실험 연구의 관점이에요. 두 가지 관점이 존재를 하는 거죠. 물론 개발만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개발까지만 해서 끝내는 연구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보는 게 전형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관점, 첫 번째 관점 개발하는 거, 두 번째 관점 효과가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제 의미 말고 이 논문을 통과시키는데 목표를 둔 이런 상황에서, 자, 이 논문이 통과가 되느냐, 자, 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번이 더 중요하겠어요? 2번이 더 중요하겠어요? 자, 뭐 제 생각인데 한 70% 정도는 2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한 30% 정도는 개발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아니,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의미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통과가 되느냐의 문제의 관점에서 보면 이 효과는 빵프로. 예, 빵프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내가 쎄 빠지게 개발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느냐를 검사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면 통과되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전에 연구를 해 봤더니 당연히 효과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효과가 있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막 고민을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효과가 있어야 돼. 아니, 효과도 없는 걸 왜 개발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통과의 의미에서 본다면 아니 이 당연한 거를 무슨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당연히 효과 있어야지. 그러면 당연히 효과가 있는데 도대체 얘를 어떻게 개발했길래 뭐 당연한 이런 효과가 나오는지 얘 문제로 이제 귀결된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개발했길래 그래서 얘가 개발이 100%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심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얘를 어떻게 개발을 했길래 여기에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얘를 도대체 어떻게 개발을 했길래 그리고 이 개발 과정과 개발 내용이 타당하지 못하면 이 효과도 검증을 했다 하더라도 의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개발을 어떻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했으며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가 여기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목차를 통해서 대충 한번 훑어봐야 돼요. 뭘 훑어본다?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지 이 연구자도 그 과정을 목차에 흔적을 남겨놨을 거예요. 물론 이제 더 정확한 건 안에 내용을 조금 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거를 중점적으로 일단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자,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 절차 및 방법. 자, 나오죠. 처음에 문헌 연구를 했대요. 그리고 요구 분석을 했대요. 그리고 개발을 했대요. 개발 구성도 보면 전문가 협의를 했대요. 그래서 최종 프로그램이 확정이 됐대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자 이거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과 내용이 보세요. 이렇게 긴 목차 구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페이지만 보더라도 전체가 몇 페이지인데 전체가 자 여기 보시면 참고문은 앞까지니까 134페이지까지예요. 1페이지부터 134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 중에서 이 개발 부분이 24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 자, 그러면 77에서 24를 빼봅시다. 뭐 대충 77에서 24 정도를 빼면 대충 얼마 나옵니까? 53페이지. 134페이지 중에서 53페이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뭐 한 40페이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40% 정도? 아니 40% 정도 아닌가? 30 몇 프로? 아니 30 몇 프로? 30% 안 되는구나. 거의 약 30% 정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20 몇 프로 정도 되는데 거의 뭐 한 30%에 가까울 정도로 이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도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내용도 보면은 요게 내용이거든요. 내용도 보면은 거의 뭐 한 20여 페이지에 가까운 정도로. 그러니까 효과는 봅시다. 효과는 요건 이제 연구 설계를 하는 것이고
직접적인 효과는 100에서 120, 이것도 한 20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효과보다도 내용과 과정을 합친 게 더 페이지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효과보다도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더 많은 비중이 뭐냐면 이 과정이에요. 과정. 프로그램 개발 과정. 이 굉장히 타당성 있게 개발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이 과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보세요. 처음에 문헌 연구, 그 다음에 요구 분석, 요구 분석 안에는 뭐 심층 면담도 있고요, 설문조사도 하고요, 전문가 협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가 협의 또 하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 프로그램 확정하죠.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거. 그리고 내용도 엄청나게 자세하게 적습니다.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내용이 뭐냐, 방법이 뭐냐, 운영 어떻게 하냐, 평가 어떻게 하냐.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게 구성을 하죠. 자, 이 논문만 그럴까? 이 논문만 유달실이 이렇게 그냥 까칠하게 이렇게 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보고 아마 다른 논문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청소년의 전인 건강 향상을 위한 영성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뭐 경성대학교 건데 다른 논문도 사실 다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자, 그럼 이 논문도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처음 보는 논문이에요. 이 논문.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돼 있을지 안 돼 있을지 솔직히 모르지. 그런데 거의 한 80% 이상 확신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마 이런 로직으로 구성이 돼 있을 거다. 모든 논문은 로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전형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연구의 로직을 보는 거예요. 그게 목차만 보자 이거지. 이 연구도 똑같이 거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 개발 있잖아요. 프로그램 개발과 구성 및 내용을 아예 따로 한 장으로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개발 과정을 한번 봅시다. 여기는 목차에서는 볼 수는 없거든. 그러면 개발 과정을 내용상으로 보자 이거지. 이 55페이지 들어가면 되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5페이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55페이지. 자, 55페이지. 개발 과정을 보자 이거죠. 혹시 이 표로 만들어 놨으면 좋겠는데 여기 개조식으로 써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총 9단계로 진행되었대요. 자, 그러면 첫째, 학습자 분석을 했고, 둘째, 이 연구 대상에 대한 분석을 했다는 거죠. 뭐 이거는 기본이니까. 둘째, 문헌 연구했다는 거죠. 선행 연구 조사. 그 다음에 이제 뭐 효과에 대한 내용을 좀 분석을 하고, 넷째, 요구도 분석했다는 거죠. 다섯째, 전문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터뷰 면접했다. 여섯째, 합의 요소 구성했고, 일곱째, 예비 실험을 해서 문제점 파악해서 수정 보완하고, 여덟째, 4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절성과 타당성 검증받고, 아홉째, 그리고 여덟째에 전문가 대상으로 적절성과 타당성 검증받아서 아홉째에 효과성 검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보세요. 선행연구 검토하고 이제 핵심적인 거 나옵니다. 카테고리로. 선행연구 검토하고 그래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는 거죠. 선행연구의 이론적 근거로 프로그램을 일단 구성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뭔가 이 연구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연구 대상들한테 요구도를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집어 넣고 다시 전문가 요구도 분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뭔가 로직이 좀 비슷비슷하다라는 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아마 다른 것도 매 한 가지일 텐데 결국에는 얘를 그냥 대충 한번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이 선행연구조사예요.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론적 기반으로 해서 어떤 안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을 만들어낸 것과 함께 실질적인 대상자들한테, 이 연구를 위한 대상자들한테 뭔가 너희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라고 해서 요구도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다시, 물론 이제 요구도 조사할 때는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전문가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한테 다시 조사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FGI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포커스 그룹 인터뷰.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확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게 개발 과정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확정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 구성에 대해서 목적, 목표, 회기, 뭐 적용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 이 과정과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선행 연구를 통해서 뭐 살짝 봤는데, 물론 이제 또 요령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안을 뽑아낼 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요령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요령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냥 무작정 그냥 뭐 여러분들이 선행연구 이론적 기반으로 안을 만들어라고 하니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느냐, 뭐 이런 그런 내용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아리까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선행연구 비슷한 목적으로 실시된 선행연구에서 그들이 구성했던 그 프로그램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구성했던 아주 핵심적인 사항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사항들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고 뭐 간단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내 연구의 이제 목적에 맞게끔 내가 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내 내 연구의 핵심적인 목적을 이 사람들한테 또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목적에 의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적용이 된다면 투입이 될 만한 좋은 내용들이 뭐가 있을 것이냐라는 요구도 조사를 해서 걔네들을 또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반영시킬 것이냐라는 문제와 더불어서 이 전문가들한테 혹시 불필요한 내용이 안에 있는지, 그리고 이 요구도 조사와 선행 연구에서조차도 빠져 있는 내용을 투입시킬 만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재구성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FGI를 실시를 하는데, 이 FGI도 보통 보면 1회에서 끝나지 않아요. 보통 3회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다라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아무리 뒤에 뭐 어떤 종속 변수의 효과를 도출했다, 개선을 할 수 있겠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검증을 해도 사실 높은 신뢰도를 얻기는 힘들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정말 잘하는 요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아마 이거 교수님들이 들으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요령적인 거라서 요 선행 연구에서 조사된 내용으로 안을 만드는 요 요령 있잖아요. 이 교수님들이 이 설명 들으면 좀 싫어할 수 있는데요. 뭐 그래도 뭐 학생들이 좋아하신다면 요령 중에 하나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숟가락 하나 얹는 느낌? 요런 느낌 있잖아요. 숟가락 하나 이제 얹는
느낌. 요, 요 앞에 전제가 있죠. 다 차려진 밥상에. 남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느낌으로 이 프로그램의 안을 내가 하나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게 나중에 요구도 조사나 전문가 조사에 의해서 조금 달라지겠죠. 조금 달라질 건데 뭐 확 바뀌고 이러지는 않아요. 요만큼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 전문가 조사에 의해서 이제 바뀌어지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전문가들한테 하나 만들어 주있어 이란다고 뭐 전문가들이 아유 알겠습니다 하면서 만들겠어요? 어느 정도 만들어진 걸 가지고 가서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야 전문가들이 별 부담 없이 뭐 요거만 살짝 바꾸면 되겠네 뭐 이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거의 확정안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서 가져다 줘야 전문가들도 별 부담 없이 살짝 이렇게 살짝 3번 정도 한댔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정교해진다 이거지. 대도 않은 거 들고 가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당신들이 전문가니까 다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을 만들 때 애초에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안을 내 머릿속에서 그냥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겠습니까? 그건 네 생각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거를 제시해서 이 근거에 기반해서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근거가 이론적 근거인 것이고 바로 그것을 우리는 선행 연구에서 찾아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자, 다 차려진 밥상이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뭐 그 제가 흔히 많이 드는 예이지만 보통 우리가 그 뭐 집단놀이 그 유아 교육에서 집단놀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거의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안 하는 데가 없다고 보면 돼. 그리고 이런 연구는 쫙 깔려 있어요. 이게 집단놀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요. 예, 굉장히 아주 많이 쓰이고 있고 타당성이 이미 탄탄하게 다져진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이게 다 차려진 밥상에 가지고 오는 거지. 근데 숟가락 하나 얻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집단놀이 프로그램을 하면 뭐 또래 관계가 좋아진대. 예. 이 관계, 뭔가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놀이 프로그램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행복감을 느낀다고 칩시다. 예, 행복감도 느끼고 애들이 막 행복한 거야. 자, 그런데 이 다 차려진 밥상에 어떤 숟가락을 하나 얻느냐면 어떤 연구를 보니까 이건 뭐 기존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약간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각색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숲이 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숲이 주는 효과, 숲의 효과, 인간에게 주는 숲의 효과. 숲에서 뭐 나오는데 피톤치드 나오냐, 피톤치드.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뭐 정신을 맑게 해가지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은 느낌을 주게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 사회관계에 훨씬 도움이 되더라 이거예요. 뭐 이런 연구가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숲의 효과를 숟가락 하나로 삼아가지고 여기다가 살짝 얹는 거지. 여기다가 숲. 그래서 이 집단놀이를 숲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을 이용한 숲의 효과에 기반한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한, 이용한, 기반한 집단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얘가 어디에 효과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효과가 있겠어요? 정서적으로 좋은 느낌이 행복감 아니겠어요? 사회관계가 또래관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래관계와 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은 거잖아요. 얘도 여기에 영향을 미쳐. 얘도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선행 연구의 이론적 기반으로 내가 종속 변수를 얘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효과가 있어. 얘도 효과가 있어. 근데 이 두 개를 합쳤는데 효과가 없겠냐 이거예요. 완전히 명제를 기반으로 필연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연역적 추론에 해당하게 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증명한 사람이 없네. 그래서 내가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필연적인 결과인데 이 필연적인 결과가 기각이 된다? 효과가 없게 나타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인 거예요. 당연히 효과가 있겠지. 중요한 거는 아니 이렇게 좋은 효과를 도대체 뭐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게 중요한 거. 어떤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거지. 야, 그런데 만약에 이 만든 개발 과정이 타당하지 못하면 뒤에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 과정이 타당해야 된다는 거지. 이 개발 과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과정 자체를 다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객관화. 다 객관화시켜버리는 거지. 어떻게? 내가 안을 만들었는데 이건 내 생각으로 만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객관화시킨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면 선행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근거된다 지금. 이게 뭡니까? 객관화시키는. 그런데 이 안 가지고도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이 선행연구 네가 네 입맛에 맞게끔 고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또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객관화시키는. 어떻게? 그럴 줄 알고 우리 대상들한테 요구도 조사를 했지. 필요한 게 뭐니 물어봤어.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만드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이거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조사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전문가한테 다시 조사를 했지. FGI를 해서. 수정을 받았지. 요 정도 객관화를 1, 2, 3차로 받았으면 좀 믿어주이소 이거지. 요 정도면 타당하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개발 내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효과가 있냐 없냐. 이거는 뭐 어디에 효과가 있는데 어디에 효과가. 전혀 쓰잘데기 없는 뭐 딴 거에 뭐 관련성도 없는 거에 효과가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선행 연구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종속 변수로 삼아 가지고 남이 어쨌든 얘는 효과가 무조건 나오는데 남이 얘네들의 효과를 증명한 적이 없네. 그래서 내가 그거 증명할게. 그냥 증명하겠다라는 거예요. 효과는 무조건 나와. 내가 증명할게.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효과가 있는 걸로 봐야지. 자, 이런 느낌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약간 우리가 자연과학 쪽에 실험실에서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자연과학이 실험실에서 하는 그런 실험은 약간 귀납적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결과가 우리가 가설은 던졌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몰라. 그래서 막 탐색을 하면서 이제 나가는 게 약간 자연과학 쪽의 오리지널 실험실에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 사회과학이나 아니면 이제 자연과학이라도 약간 지금 이런 느낌에 가까운 연구들의 실험 연구는 대부분 연역적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 결과는 나오게 돼 있다고. 필연적인 결과. 그래서 그 과정과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 거기에 포인트를 잡고 거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 정도. 선행연구 조사를 이제부터 여러분들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연구하시는 분들 선행연구 어떻게 봐야 되는지 내가 뭐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 대충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고 감을 잡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